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월 5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금요일인 1월 3일 마이크 존슨 의장은 맥 게이츠 의원이 플로리다에서 공석이 되자 찬반 218대 215로 겨우 당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화당에서 3표가 이탈을 하여 반대를 하였으나 그중 2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해서 직접 전화를 하여 마이크 존슨 의장을 지지하라고 권유한 바에 2표가 돌아서서 218대 215로 마이크 존슨 의장이 하원 의장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맥 게이츠 의원이 있던 의석이 결혼이 생김에 따라 434석에서 218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었던 것인데 딱 218표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텍사스 공화당 하원 의원인 키트 셀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라스 노울만이 다른 사람을 지지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권유를 받고 돌아서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켄터키의 토마스 메시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표만 이탈이 되어 겨우 218석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당선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 의제를 충분히 이행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즈 효율비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즈와의 협력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가로 구성이 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약조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뉴스에 전해드렸듯이 연말 예산안 통과 시에 그는 라이노들과 짬짬이를 하여 통과를 시켜서 많은 공화당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원래 재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다시 지지하고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마이크 존슨 의장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에 당선이 된 그는 앞으로 더욱더 마가 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시리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9,500만 불의 1차 합의금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 9월 17일부터 출시된 애플 모든 기기에 시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자 이들은 시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리 무엇을 찾아줘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상업 분석 회사에다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AI 기반인 시리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떠어떠한 치킨을 찾고 싶은데 하면 대뜸 거기에 대한 선전 문구가 어떠어떠한 치킨 회사에서 연락이 오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추적을 당하여 결국은 시리가 개인 사용자들의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로 선합의금으로 9,500만 불을 내어놓았다고 하며 이는 애플 기기를 소지한 사람들 2014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애플 기기를 소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기당 20불씩 가구당 최대 100불을 보상해준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합의문에는 2019년 이전에 시리가 녹음한 모든 녹음 파일을 완전 영구히 삭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다 AI가 즉 시리가 스파이 짓도 당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 바이든이 지금 임기 말년이 되어 국민 메달을 마구 수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지 소로스에 대한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민족인 유대인들을 나치에 팔아넘기고 그들의 재산을 도둑질하였던 도둑놈이기도 합니다. 그는 많은 자금을 모아서 그 이후에 전후에는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름만 그럴듯한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여러 정권에 아부를 하며 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 들어와서 최근에 미국의 DEI 운동을 일으킨 자로서 LGBT 등의 극좌적인 편향을 지녀 수많은 소로스 키즈의 검사들을 각 지역마다 세웠습니다. 미국 살인 사건의 40%가 바로 소로스 키즈가 담당하고 있는 검찰 관할 구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했다는 조 바이든, 물론 조 바이든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딥스테이트가 했겠지만 해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그래도
창피함을 아는지 아니면 지금 치매인지 나타나지 않고 그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가 대신 수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유시민훈장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할리우드 스타들과 또한 조지 소로스 등등 여러 사람들,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유훈장을 수여하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민과 미국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러다가는 잘하면 자기 자신 셀프 훈장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35일간의 조기를 내리라고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분노에 찬 그의 행정명령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날에도 조기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볼 것이라고 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국가 최대의 경사인 새로운 대통령 임명식에 서거한 전 대통령의 조기를 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기를 개항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월 9일 날 그 장례식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기를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정상적인 미국 국기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마지막 임기 동안의 분노 표출로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성숙하여 약올르지 용용하지 않는데 조 바이든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편 자유훈장 수여자 중에 한 명인 호세 안드레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암살 시도범이었던 라이언 라스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가 되어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자유훈장을 수여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2차 암살의 용의자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둘이 아주 친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커넥션은 어떻게 될까요? 제3자를 통한 제3자의 커넥션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편 팟캐스트인 조 로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지 소로스에게 수여한 자유시민 메달은 즉시 행정명령을 통하여 파기를 하고 그의 목에서 그 메달 훈장을 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린즈를 우리가 놀라라고 많이 부릅니다. 놀라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가 저지른 테러가 자행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역에 보조검사로 일하였던 아이언 커스팅이 상관인 제이슨 윌리엄스 사무실에서 그는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자살하였다고 발표된 현직 특수부대 용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들은 하나같이 자살을 할까요? 의문점은 바로 이 사건의 검사와 라스베가스 트럼프 타워에서 자살한 특수부대 요원의 자살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빅이지에서 약 15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던 이슬람 추종자인 샴수드 딘 자바르의 테러로 밝혀진 놀라 테러가 곧 연이어서 라스베가스 트럼프 타워의 테러로 이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FBI는 이것은 테러가 아니고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나중에 샴수르의 행적을 통하여 그가 사전에 계획하고 ISIS의 자살 폭탄 테러까지 자행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테러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조지아 판사인 스티브 옌켈의 자살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연이은 사법부 개통의 연쇄 자살 사건으로 이 배우의 상당한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7살의 현역 특수부대 병사인 매튜 리버스버그는 메모 앱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군인, 재향군인, 그리고 모든 미국인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모한 지도부에 이끌리고 있으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만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인수하고 더욱더 강력한 미국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인류위원들에게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내국자의 자살 사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바로 1월 6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1616 하고 있는데 바로 1월 6일이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인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워싱턴 DC 일대는 겨울 폭풍이 예고가 되어 내일 과연 대통령 선거인단의 인준이 이루어질지 의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5일인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 6일인 오전 중에 시간당 1 내지 3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최고 12인치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교통이 통제가 되고
또는 교통 통과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많은 의원들이 지금 DC를 떠나 각자 자기 고향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MTJ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전부 공화당 컨퍼런스에서 DC에 남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떠하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6 대통령 인준을 지지해야 합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로 인준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날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내일 오후가 돼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인준에 불발이 될지 대통령 인준이 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참 다사다난한 모든 뉴스거리의 핵심에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